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캄캄한 국내 시장,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 요원입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은 순항을 했고 그 안에서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빠르게 바뀌는 순환 매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쪽을 좀 주목하셨을까요? 오늘 특히 코스피의 상승이 굉장했는데 그중에서도 2차 전지, 자동차주, 조선업종들로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그 흐름들이 굉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조선 이런 종목들이 잘 간 것뿐만 아니라 코스피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됐다라는 특징도 있고요. 기관 쪽의 수급도 굉장히 좋았죠. 네, 기관이 오늘 순매수를 해주면서 사실 이 상승 견인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오늘 또 재건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 재건주들 중에서도 무더기 신고가 그리고 역대 최고가를 쓴 종목들도 무더기로 속출됐습니다. 네, 재건이라는 키워드만 스치기만 하면 모두 다 빨간불이 켜지는 마법이 펼쳐지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혜미 의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장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시장은 예상된 악재에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재에 크게 반응하는 그런 기분 좋은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양시장이 모두 강한 빨간불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됐죠. 최근에 거래 대금을 보신다면 한 10조 원 안팎으로 동반이 됐었는데 오늘은 무려 16조 원이 넘게 지금 실렸습니다. 오늘 이 거래 대금이 어디로 쏠리게 됐는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오늘 강하게 빨간불 켰는데 분봉을 통해서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너무나도 기분 좋은 전량 후 강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시작하면서부터 2,550선을 돌파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뒤로 갈수록 힘이 강하게 붙으면서 무려 2,580선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 11월 4일 이후로 지금 3개월 만에 2,580선에 지금 안착을 하게 된 건데요. 1.3%의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종가 2,583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견인한 건 바로 기관의 강한 매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오늘 강하게 매수세를 보였고요. 이 안에서 연기금이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29거래일째 종목들을 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어떤 쪽을 샀나 체크를 해보니까 전차 군단을 위주로 물량을 담아가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를 함께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6,730억 원의 매수세를 보였고요. 오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 바로 KB금융이었는데요. 그 종목들을 위주로 오늘 좀 매도세가 많이 출회가 됐고 1,134억 원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개인은 오늘도 6천억 넘게 물량을 빼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시죠. 오늘 시장의 매기가 코스피 쪽으로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잠잠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거래대금 8조 원 조금 넘게 동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빨간불 켰는데 위아래로 꼬리를 좀 많이 달았죠. 분봉을 통해서 그 흐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일단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이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 750선 돌파를 했지만 여기를 지키지 못하고 이내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751선에서 744선까지 한 번에 떨어졌다가 다시 뒤로 가면서 조금씩 힘을 되찾는 모습이었고요. 0.5% 오르게 되면서 749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시죠. 최근에 수급을 보신다면 개인과 기관의 행보가 굉장히 엇갈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은 지금 5거래일째 물량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5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키를 쥐고 있었던 것은 바로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장중 내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3시가 넘어가면서부터 매수로 전환이 되더니 결국에는 257억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기관 쪽에서는 653억 정도를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
오늘 상장했던 동방 메디칼인데요. 그런 종목들을 파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구아프리카 TV죠. 숲도 함께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함께 팔았던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도 함께 담았다라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시죠. 오늘장의 키워드는 단연 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지금 협상에 노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통화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전쟁 이제 정말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관련 종목들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시작된 지 딱 3년이 됐다고 합니다. 2022년 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정말 이제 3년 만에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일지 일단 시장에서는 오케이를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목군들의 흐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건이라는 키워드가 스치기만 하면 모두 다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3일 CNS가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4,095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콘크리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오늘 가장 강한 탄력을 보였고요. 그 뒤로 전진 건설 로봇 보셔야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는 업체인데 장중에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27% 넘게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터치했고요. 7만 원 선에는 안착하지 못하면서 64,900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 중에서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HD 현대건설기계, 현대에버다임 두 종목 모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농기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장중에 52주 신고가,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상한가가 오늘의 신고가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상한가는 풀렸고요. 22%의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4,85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시죠.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 이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방에서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런 제재가 풀리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중국으로 지금 원유를 팔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원유를 가공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팔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우위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잘 나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적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석유화학 종목들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굉장히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굉장히 반가우실 텐데요.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 함께 묶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MSCI 한국지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편출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편입된 종목은 없고요. 11종목이 편출이 됐는데 그중에 포함된 게 바로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장 두 종목 모두 10%의 강한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시죠. 트럼프 대통령 곧 상호관세 조치를 이제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관세에서 이제 자동차와 제약바이오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동차가 상호관세에 포함이 된다면 2차 전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기차 판매에 제약이 걸릴 수 있는데 이런 점이 약간은 무산이 되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오랜만에 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몇 가지 종목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중에 단연 강했던 현대차, 외인과 기관의 장바구니에 함께 담기면서 5% 넘어가는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0만 원 선 위로 올라오면서 20만 8,500원 마감이고요. 기아도 오늘 강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은 살짝 엇갈렸습니다. 기관은 담았지만 외국인은 팔았다라는 특징이 있겠고요. 일단 오늘 주가는 2.8% 오르면서 94,300원, 지금 10만 원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쪽도 굉장히 강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2차 전지 딱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일단 오늘 8%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격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내려잡는 곳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는 강하게 반응을 하면서 8%의 오름세 13만 1,100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 특징주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나의 테마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한화그룹주인데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강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봐도요. 한화그룹주가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몇 가지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가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의 시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도 11.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2,150원에 마감했고요. 오늘 단연 강했습니다. 한화비전. 이 회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이 돼서 재상장된 업체인데 최근에 이름이 한화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였는데 이름이 바뀌었고요.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마감했습니다. 54,400원 오늘의 신고가라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한화그룹주가 오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군들까지도 매기를 받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확인해봤고요. 은지 요원과 함께 시간의 특징주도 체크해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시간에서 움직인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로의 시간의 움직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재건주들, 반도체 업종들로의 시간의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움직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유유제약 4.37%의 상승세로 4,900원 종가 형성돼 있습니다.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17억이었다. 이게 전년 대비 무려 3,110% 증가된 수치다라는 소식에 오늘 시간에 코스피에서 가장 큰 움직임으로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HD 현대인프라코어 오늘 장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죠. 3.56%의 상승, 그리고 금호건설까지 재건 테마로 묶이면서 시간에서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유유제약까지도 확인 가능하시죠?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움직인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주들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장중에서도 이 반도체 내부에서 조금 희비가 엇갈리긴 했지만 반도체 굉장히 잘 가고 있었는데요. 이런 소식 하나 들려왔습니다.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하는데 1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리기도 했고요. 시간외에서도 강세였고 오늘 장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움직였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이크로 컨텍솔 9.98% 상한가 안착했고요. 어보브 반도체도 9.98%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잠시 뒤에 나오는 이 종목들 중에서도 제주 반도체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6.12% 상승,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5.74%의 상승으로 시간외에서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CIS까지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CIS도 오늘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실적 발표였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593억이었다. 전년 대비 52% 증가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장 시간외에서 큰 흐름으로 움직였습니다. 내일장에서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시간의 특징주였습니다.
담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국내 시장,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트릭이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오늘도 대범 투자자문의 홈런 멘토 이창용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의 어제 기법 굉장히 핫했습니다. 네. 홈런 기법, 네. 그리고 안타 검색식이었나요?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주식 투자 인구가 이제 1,400만 명이 됐다고 하고요. 근데 그중에 수익 나는 투자자는 딱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못 내고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방송 잘 보고 계신 거고요. 제가 올해 2025년에 실질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도 알려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수익을 내는 기법을 또 배울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거고요. 네. 단기, 중기, 스윙이든 시장에 맞춰서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트렌디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법 함께 배워보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트릭 종목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전진건설 로봇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장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71,900원, 27% 넘게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오늘 종가는 14% 오르면서 64,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시간외 단일가에서는 64,200원, 1% 정도의 하락을 보였는데 이 종목이 콘크리트 펌프카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 상장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렇죠.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네. 이 종목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내일장 또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런 전진건설 로봇에 대한 종목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해당한 테마를 좀 봐야 되거든요. 지금 최근까지 움직임이 보여줬었던 해당 테마는 결국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종전에 대한 계획을 플랜을 보여줬었고 오늘 일단은 트럼프와 푸틴이 전화를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에 대한 무드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제로 차트와 무관하게 이제 해당하는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된다면 실제로 전진건설 로봇이 최근에 1월 중순까지 움직였었던 이유는 종목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종목명이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죠. 그래서 로봇 테마주 움직일 때 전진건설 로봇도 움직여줬었고요. 근데 실제로 로봇은 아닙니다.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 생산하고 있는 게 펌프카 관련해서 이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였었던 이유는 로봇주들 조금 쉬어갔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관련한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이슈로 엮이게 되면서 오늘장에 14%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던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전진건설 로봇을 공략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좀 의문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예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실질적으로 관련한 테마주들 계속 움직이고 시세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전진건설 로봇이 움직여줬었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거든요. 보시게 되시면 일단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가 변동폭 굉장히 좀 세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이밍이나 아니면 방향성을 조금 어긋나게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서는 바로 급락을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전진건설 로봇은 약간은 좀 확률적으로 좀 접근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진건설 로봇을 공략하시려면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내일장 보합권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제가 딱 설정해 드릴게요. 목표가는 오늘 종가가 목표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절가도 정해야겠죠. 이 손절가는 최근에 오늘 캔들을 제외를 하고요. 오늘 캔들 제외하고 최근의 고가 안에서 고가를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틀 전의 고가거든요. 이틀 전의 고가를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내일장의 보합권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전진건설 로봇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가 오늘 종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오늘 고가입니다. 오늘 네, 고가. 네, 오늘 그렇다면 고가. 내일장에서 보합권으로 시작할 때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 확인해봤고요. 네. 일단 목표가 오늘 71,9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에 보합권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종목이 정말 이름처럼 전진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고요. 그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대동기어인데 이 종목도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고가가 26,350원이었고요. 탄력이 둔화되면서 24,850원에 오늘 본장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는 24,350원, 2%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뭐 재건이라는 키워드가 스치기만 하면 다 간다 이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쵸, 네. 오늘 이 종목은 농기계 관련 종목이고 네. 시세를 보니까 2월 들어서 이 종목이 조금씩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정말 대동기어 뛰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동기어가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요. 밸류에이션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전진건설 로봇은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가 되고,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서는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소형주에 속하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22% 뛰었기 때문에 2천억 정도의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트럼프 관련한 테마주가 반영이 되면은 이 정도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 초반에 내일장 초반에 관련한 테마주가 또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대동기어가 또 먼저 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트럼프 관련한 테마주로서도 좀 움직였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선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이 돼서 농기계 관련한 테마주들을 공략하실 분들은요. 선별적으로 오늘 반응을 보여줬었던 종목을 내일장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반응 못 보여줬었던 농기계 관련주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은 내일장 흐름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공략하려면은 이제 대동기어를 보면서 공략하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앞서서도 전진건설 로봇 말씀을 드렸었지만 굉장히 좀 확률적으로 접근하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대동기어도 마찬가지로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공략은 하되 내일장은 일단은 좀 천천히 바라보시면서 공략하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약간은 리스크적인 요소가 있으니까요. 내일장에 제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 해법을 장중에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장중에 제가 저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그 단기 전략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대동기어 공략하실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대동기어까지 확인해봤고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가는 말을 잡는 게 조금 더 좋다. 지금 안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살펴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로 에이텍인데 이 종목이 오늘 장 7.5% 오르면서 딱 3만 원에 마감을 했고요. 어떤 종목인지 체크해 보니까 사실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로 묶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오늘 장중에 뭐 에이텍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오리엔트 네. 바이오 이런 네, 종목군들이 맞습니다. 움직였는데 멘토님도 그 네. 정치 테마주를 좀 보시는 건가요? 투자자로서는 사실은 좀 보고요. 네. 그리고 뭐 요거 정치적인 이슈랑은 떠나서 실제로 단기 트레이딩성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응용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정치 테마주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요. 보유 기간이 또 길어질 수가 있고 그에 맞춰서 리스크는 더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보여지는 것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치 테마주 공략하실 분들은요, 딱 트레이딩성으로만 좀 보시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에이텍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ATM 기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지폐를 뽑는 기계,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에이텍이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최근에 주가 반등이 많이 보여줬었던 게 바로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2월 달이었습니다. 12월 달 초반부터 움직였었고요. 이 시기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기 때 반응을 먼저 보여주게 되면서 특정 정치 테마주로서 엮여지면서 주가 탄력성을 또 보여줬었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7%대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인물 테마주가 오늘 장에 양봉을 또 켜주게 되면서 순환매 상황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러면은 12월 달까지 올라갔었던 이 고가 폭까지 과연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 근데 지금은 아직은 좀 판단하기 좀 시기상조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지금 이 시기 때, 12월 달 움직였었던 시기 때 투자자들이 매수했었던 그 상황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된다면,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은, 고가까지 돌파는 가능하겠지만은, 이 부분들 사실은 이제 차트가 사실은 의미는 없거든요. 오늘 7%가 올라갔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종목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7%대 반등 보여줬었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여기 맞춰서 다른 종목들 많습니다. 산업군 괜찮은 종목들 많고, 뭐 반도체 종목들 괜찮고, 자동차 업종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 테마주들을 일단은 좀 접어두고 우리가 다른 종목들, 정상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제가 포인트 장중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접어두시고 제가 공부방에서 안내해드리는 그 섹터별로 내일장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성으로만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고 일단 이 종목은 관망으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LS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3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10%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 26만 3천 원이었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26만 500원에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뭐 상상인 증권에서는 목표가 32만 원까지 제시를 했고요. 신영증권에서는 목표가 30만 원까지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요새 뭐 트럼프의 무풍지대가 어디일까 찾아보니까 전선과 전력기기가 지금 언급이 되던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바로 LS 일렉트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대기업과 수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LS 일렉트릭 여기서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 쪽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이 좀 잘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좀 급합니다. 트럼프가 급하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조선 쪽이 우리나라와 같이 한다고 공언을 또 했었고요. 전력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AI에 대한 성장 시장 산업 키워드가 여기서 높여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비싼 반도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었던 전력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여기 전압도 높여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기존에 1970년대 전압 변경 사업을 했었죠. 딱 그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전력에 대한 인프라를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미국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관련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지금 관련한 그룹주들, 전력 관련한 그룹주들 굉장히 시세 탄력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관련해서 이제 LS 그룹주들 그리고 빅테크와 관련해서 뭔가 수주 실적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이 좀 펼쳐져 있었던 상황이고요. 특히나 관련 LS 일렉트릭만 놓고 보게 되면요. 지난해까지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70% 이상의 영업이익이 또 증가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에 주가 상승, 무리 없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일단은 저는 이제 내일장 다음 주 전략까지는 일단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오늘 10%까지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약간 좀 짧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긴 한데요. 일단 좀 짧게 보고요. 일단은 우리가 공략하게 되면은 10%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26만 원 정도인데요. 일단은 28만 원의 목표가 설정하시면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장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S 일렉트릭의 가격대가 26만 원대잖아요. 그쵸, 지금 자리에서 접근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거시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무리 없이 공략이 좀 가능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차트 안에서 기술적으로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LS 전력 관련해서 접근을 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공부방에서 이런 종목들 어떤 타이밍에서 접근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고 종목도 일단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아래 잡아보시면서 LS 일렉트릭도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과 함께 오늘장 트릭 종목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잘 참고해서 내일장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종목을 딱 놓고 봤을 때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목표는 수익이죠. 100% 정답은 없지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이창용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멘토님의 검색식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검색식은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해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들어오신다면 장중에 함께 공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중에 시장 이야기, 뉴스, 종목 이야기, 심지어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굉장히 자세히 주고 계시기 때문에 QR코드 타고 들어와서 장중에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QR코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8547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단일가 특징주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한화 갤러리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본장 때 굉장히 강했습니다. 22% 급등하면서 1,515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종가는 1,4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시간외 단일가에서는 1.4% 하락하면서 1,380원에 시간외 단일가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한화라는 그룹 자체가 지금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뭐 한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한화오션이라든지 한화비전 전반적으로 한화가 지금 블랙홀처럼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한화 갤러리아 네. 이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반응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이 이제 그룹주가 있고요. 제가 앞서서도 이제 LS 그룹주 말씀드렸었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하나 그룹주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룹주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이제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가 이제 최근까지 하나 오션도 사실은 인수하면서 또 대박이 또 터졌었고요. 그래서 삼성 테크인을 이제 하나가 또 인수하게 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또 바뀌었죠. 그래서 방산과 조선 쪽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좀 떠오르고 있는 태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련한 그룹주 안에서 일단 좀 특이한 종목이 좀 있는데요. 하나 갤러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이름에서도 사실은 알 수 있다시피 혹시나 이제 청담동이나 그런 데에서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실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갤러리아 이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명목상에서 이제 그 유통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 내에서 유통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최근에 일단 분할 상장을 하면서 최근 주가 추이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 바닥권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쌍둥이 종목이 하나 갤러리아 우선주도 있었는데요. 오늘도 같이 좀 동반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하나 그룹주들이 움직이니까 하나 갤러리아도 좀 움직이는 기현상이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아 뭐 사업과는 무관하게 일단은 시세 탄력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제 만약에 하나 갤러리아를 공략하실 분들은요, 오늘 종가도 사실은 좀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는 말고요. 전일 종가를 좀 공략하시면서 아예 바닥권에서 공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그룹주들이 내일장에서도 시세 탄력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오늘 내일장 갭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리스크는 있겠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굳이 감내하시면서 하나 갤러리아를 공략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 하나 갤러리아 일단 관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의 트릭 종목은 바로 한화갤러리아였는데요. 일단은 관망을 하자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 가져오신 종목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한화엔진을 체크해 볼게요. 일단 주가 3거래일째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오늘도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26,100원까지 갔다가 오늘 종가는 25,1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시간의 단일가 1% 오르면서 25,350원에 시간의 단일가 마감을 했습니다. 보니까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가 지금 3만 원까지 주던데 지금 3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하나그룹주들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일단은 가보지 못한 고가갱신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엔진도 아마 하나그룹주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내일장에서도 또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좀 보여주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엔진도 빠르게 좀 반응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선제적으로 조선업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선업 관련한 다른 종목도 있으니까 일단은 신고가 종목 말고 바닥권에서 지금 시세 반등 그리고 업사이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을 좀 공략해 보시자 말씀을 드려보면서 일단 하나엔진 공략을 하되 짧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대 잡아드리고요. 이 상세한 전략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좀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화엔진은 목표가 짧게 27,000원까지 봐도 되고 지금 자리에서 접근도 가능할까요? 내일장에 아마 보합권에서 시작하면 좀 공략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그때 잡는 게 좋고 일단 목표가는 짧게 27,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래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를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나름의 노하우가 다들 있더라고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트렌디하게 시장을 잘 따라가면서 이슈를 체크하는 분들이 굉장히 잘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주식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우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검색식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검색식은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해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나눠주고 계시니까 들어와서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QR코드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2-2128-8547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체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의 기법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던데요. 적절한 타이밍에서 홈런을 칠 수 있는 홈런 매매 기법 지금 바로 배워보시죠. 자, 일단은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기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가 매수하고 이제 주가가 상승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승을 보여주는 타이밍을 잡기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오늘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확실한 기준, 매수에 대한 기준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네이밍을 접어본 게 대시세를 노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대시세를 노리는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단기 전략으로서 승부 볼 수 있는 그 매매 전략도 말씀드릴 거니까 저같이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홈런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차트를 좀 열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호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홈런 매매 기법으로 말씀드리게 된다면 작년 11월 달에 이 종목을 좀 포착을 하게 되면서 호롱 티슈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바이오 종목이고요. 지금 오늘 그리고 전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홈런선이 보입니다. 네, 지금 차트에 보시면은 홈런선이라는 게 보이고요. 이 홈런선이 의미하는 것은 6개월간의 매물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HTS나 차트 열어보시게 되시면은
매물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매물대 보조지표는 있겠지만은 차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타파하기 위해서는 홈런선이란 걸 제가 오늘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매물대를 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에 대한 타점을 공략하실 때는 이 홈런선을 돌파를 할 때 이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종목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24년 11월 달에 코오롱 티슈진을 여러분들이 홈런선 세팅하시고 공략을 하셨다면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9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달리 슈퍼게이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나서 묵묵하게 기다렸다가 90% 정도 상승 내고 나오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샌가 보면은 내 계좌가 불어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그 자본에 대한 자유, 이 경제적 자유를 누려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하나그룹주들이 계속적으로 급상승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홈런선은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홈런선은 작년에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오늘까지 기준했을 때는 7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홈런선 세팅을 해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보조적인 겁니다. 기준이 매수에 대한 기준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섹터를 먼저 골라야 됩니다. 조선 쪽, 자동차, 반도체 실제로 대한민국의 수출을 그리고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업종들을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 공략을 선별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 안에서 맞춰서 매물대 확인하시고 실적 확인하시고 이 3박자 모두 다 맞는 종목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공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6개월간의 매물대를 빵 돌파하게 주게 되면서 오늘 기준으로 70%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마찬가지로 종목도 있습니다. 어보브 반도체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1월 달에 홈런선이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착 이후에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5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50% 정도 수익 내고 나오면 여러분들 계좌 안에서는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근데 이런 많은 변화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은 제가 앞서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었던 슈퍼개미가 달리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홈런선은 사실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6개월간의 매물대 가격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차트 안에서 매수에 대한 반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했다. 그리고 섹터 안에서 지금 한국에 돈을 벌어다주는 실적을 벌어다주는 업종이다. 그리고 해당하는 기업이 실적주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저하지 않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보브 반도체고요. 마찬가지로 홈런선이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다음 종목도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여러분들이 기준에 맞춰서 공략을 하시려면은 충분히 홈런선이 얘기를 해줬었던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사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실제로 진짜 매수를 해야 됐었던 타이밍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 올해 1월 달에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더라도 홈런선이 돌파가 나와줄 때 여러분들 매수를 하셨더라도 결과적으로 오늘장 기준으로 5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제 단순하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 한 종목만 공략하자. 그리고 실적주만 공략하자. 그리고 산업군 내에서 돈을 벌어다주는 업종만 공략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첫 단주가 홈런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런선은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2월 달은 이 차트를 세팅을 먼저 하시면서 공략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홈런선이 얘기를 해줬었던 종목이고 올해 1월 달에 반응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홈런선 이제 세팅하실 겁니다. 순차적으로 저와 같이 하나하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세팅하는 것인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일단 세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매수에 대한 타점은 단순하게 매매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간의 매물대를 의미하는 홈런선 세팅하시고 나서 실적 주면 주저하지 않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 자리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홈런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면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차트 안에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많고요. 뭐 볼린저든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는 단순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하게 판단할 때 물론 차트도 있겠죠. 그 차트에 대한 기준을 제가 오늘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기준은 6개월간의 매물대가 얘기를 해준다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서 이 매물대 세팅하실 분들, 홈런 세팅하실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춰서 준비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조건 검색기도 같이 한번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안타 조건 검색기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홈런 매매 기법이 있고요. 단타 매매를 할 때는 네이밍은 안타입니다. 그래서 총 14개의 수식 조건이 좀 필요하고요. 이 수식 조건 세팅한 조건 검색기 제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 이 세팅값 모두 다 세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기 전용입니다. 안타 조건 검색기는 단기 전용이기 때문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활용하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사면이라는 종목도 종목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월 5일날 종목 검출이 되고 나서 당일 등락률이 무려 20%가 넘는 상황이 좀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단타를 단순하게 접근하실 분들은 조건 검색기 세팅하시면서 공략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또 다음 종목도 보게 되면요. SY스택이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이번 달에 종목 검출이 안타 조건 검색기에서 검출이 되고 나서 당일 등락률이 10%가 넘는 상황이 또 발생이 또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건 검색기 활용하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삼양 MC캔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월 11일 날 이번 주에 종목 검출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삼양 MC캔 최고 상승률이 20%가 넘는 상승률이 또 나와줄 수가 있었고요. 한빈 레이저라는 종목도 같은 날 20%가 넘게 최고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건 검색기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 맞춰서 단타를 단순하게 접근하신 분들은 이 조건 검색기 활용하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홈런 매매 기법 배워보시고요. 공부방 들어오셔서 안타 검색식 신청해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용을 했을 때 더 시너지가 나니까 함께 공부하시고 검색식도 적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의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 어제 세 종목을 주셨는데 한 종목의 AS만 빠르게 받아볼게요. 동성화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가 21,100원이었고요. 오늘 고가가 21,200원. 오늘 종가는 21,050원에 마감했는데 멘토님, 네. 동성화인텍 가져오신 이유는요? 일단은 조선 기자재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기술적 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다시 한번 좀 안내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적주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제로 선박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성화인텍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일단은 제가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는 일단은 23,000원대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23,000원대 도달을 해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또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맞춰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S 종목은 바로 동성 화인텍이었는데요.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고 하셨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짧게 23,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그렇다면 오늘장 히든 종목 또 2가지나 준비하셨던데 저희가 빠르게 받아볼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최근까지 굉장히 핫한 섹터고, 일단은 로봇 관련한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종목은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클로봇이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로봇 관련한 종목 중에 굉장히 핫했었던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일단은 3.9%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은 내일장 만약에 시초가로 공략하고 나서 목표가는 우리가 또 짧게 공략이 또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8,200원대 일단은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와주게 되면은 이 상세한 전략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제시해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로봇 관련한 종목 그리고 보다 탄력적인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클로봇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도 바로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이제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동신건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테마랑 약간은 좀 비슷합니다. 특정 정치인 테마주고요. 그래서 앞서서도 뭐 에이텍 말씀드릴 때 말씀을 좀 드렸었던 테마주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7%대 상승은 좀 보여줬었지만 그래도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성으로 공략하실 분들은 충분히 제가 응용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 짧게 매매하시면서 일단은 돌파 나와주게 되면은 분할 매도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1차 목표가는 5만 원대 봅니다. 그래서 5만 원대 제시를 해드리고 순절가는 38,000원대 제시를 해드리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고 내일 반응 안 나오게 되면은 동신건설은 세부 전략이 좀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의 히든 종목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클로봇과 동신건설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장은 관세 여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 딱 하루 남았는데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따라가는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